예, 오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대형주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사실 매주 찍어서 하는데 그래도 저랑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제가 뭐 단순하게 물론 바쁘시니까 종목만 매매해도 되는데 이 시장 변화라든지 제가 드린 의미를 좀 알고 계시면 저랑 같은 마음으로 가실 수가 있잖아요. 예, 저는 절대 오버하거나 뭐 일부러 나쁘게 말씀도 안 드려요. 있는 그대로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고 실제로 또 제가 말씀드리고 공부하는 대로 큰 흐름은 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죠? 그래서 좀 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지금 글도 띄워놨는데 대형주 매매를 제가 드린 게 여러분들한테 귀찮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대형주 장이기 때문에 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요번에 정말 위기 거치시고 나면은 정말 좋은 게 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6월 달에 그렇게 힘들어서 반등을 먹었지만 9월, 10월에 한 번 더 힘들었잖아요. 그 대신 또 위기 뒤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빈집털이 한다 말씀까지 드리면서 개인들 계속 팔고 외국인들 그걸 다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서 뭘 사요? 외국인들이 소형주를 안 사잖아요. 다 대형주로 삽니다. LG엔솔도 지금 사실은 바닥에서 30% 넘게 올랐어요. 그 비싼 게. 시총 140조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주도 업종이라 해서 2차전지 쪽으로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나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 중소형주 매매하면 되니까. 자, 그런 패턴으로 가는데 이걸 왜 보셔야 되냐면 제가 1년 반 만에 레버리지를 말씀드렸고 1년 반 만에 대형주 매매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시장이 움직일 때는 항상 대형주가 먼저 움직여요. 왜? 개인들은 지수를 못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펀드들이나 뭐 연기금도 지금 사실 바보됐다 말씀드렸잖아요. 기관들도 아니에요. 이 빈집 그렇게 많이 팔고 개인들 다 들고 한 이후에 그 아무도 살 수 없고 투심이 다 박살나고 여러분 다 듣고 있으면 금방 경기가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 좋은 걸 골라 사고 있는 거예요. 그 대형주들이 제일 잘 갑니다. 그죠? 밑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소형주도 들고 있고 대형주도 있는데 기준은 대형주로 가져갑니다. 그 포션은 제가 맞춰드릴게요. 이걸 뭐 다 살 수는 없어요. 매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중형주까지도 확인이 되고 하는데 뭐 소형주도 우리 넘어올 겁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개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10월 달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그 6조를 샀어요. 근데 그 반대로 개인이 6조 넘게 팔았습니다. 한 몇천억을 이제 기관이 늦게 사고 있어요. 그렇게 외국인이 이제 가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또 살짝 늦었네 진짜 가네 하면 그때 개인들이 들어와요. 개인들이 들어와서 뭘 사느냐? 대형주 안 사요. 그때는 개인들이 중소형주를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소형주장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자고요. 그러니까 기준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나 그쪽을 잡고 중소형주는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마음을 급하게 잡수실 필요가 없고 시장 이제 변해요. 예, 시장 이제 변합니다. 자, 큰 사이클로 말씀드려서 유동성이라는 거는 금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금리가 좋고 경기가 좋으면 이제 기업들 실적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중 투심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항상 대중 투심과 반대로 보라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들이 정말 힘들고 지금 유럽이 어떻다, 중국이 어떻다,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어떻다, 미국의 국채가 어떻다, 온갖 얘기 다 나올 때 우리나라 지수가 한 달 동안 300포인트 올랐어요. 외국인들이 빈집털이 하면서 매수를 하면서.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이라는 놈은 정말 안 좋고 바닥치고 하면 거기에서 남들 걱정을 타고 올라가요. 이 근심 걱정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딱 초반에 있는 그런 현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시장과 우리가 보는 최강 경기와 정신은 달라요. 예, 이걸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겁은 나죠. 쉽게 돈 버는 거 없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걱정될 때 제가 열심히 이런 분한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레버리지 말씀드리고 대형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저는 정말 지금 올 하반기나 내년까지 따지면 정말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제가 찐바닥까지는 아니고 요번에 제가 조정 받으면 찐바닥 잡아드린다 그랬잖아요. 찐바닥 잡아드릴 거예요. 그럼 지수 항상 얘기했던 뭐 12630이라든지 코스닥 233740이라든지 그때 환율 그때 1400원 1500원대 우리 샀던 더블되는 26160 있죠. 이거 20% 났어요. 벌써 수익. 근데 이런 것들은 주용주 소형주 살 때는 그냥 못 잡잖아요. 근데 지수 관련 이런 것들은 이제 레버리지 사도 되고
돈을 많이 질러도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짜잘하게 들어서 몇 배씩 먹는 게 아니라 큰 돈 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왜? 지수가 망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환율이 막 그렇게 지금 바닥에서 올라왔다 급등해서 꼭지 쳤기 때문에 이 매크로 지수들은 크게 보셔도 된단 말이죠. 그 종목에는 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 개인분들은 내가 짜잘한 거 중소형주 그냥 싼 거 1,000원, 2,000원짜리 사가 몇만 원 먹어야지 이렇게 보시는 그게 아니라 큰 것들은 큰 걸로 사세요. 큰 돈으로. 짜잘한 거 큰 돈 몰빵 찍어가지고 박살나면 그냥 그래서 돈 다 날아가는 건데, 포션이라는 게 뭐냐면 크게 수익 볼고 큰 기대 수익 있는 것들은 리스크도 큽니다. 그런 비중을 작게 가져가세요. 그런 것들은.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형주 기준으로 판을 박아놓고 중소형주 매매시켜 드린다는 게 그렇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이클이 유동성은 지금 딴 데처럼 V자 반등을 못 주는 이유가 여전히 인플레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리를 바로 못 낮춘다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아마 4.5 정도에서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달에 한 25bp 올려갔거든요. 그러면 3%에서 3.25% 됩니다. 3.25나 3.5에서 거의 끝나요. 미국도 마찬가지 한 4.5 근처에서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금리나 달러 같은 게 변화가 생겼고 연준의 미묘한 스탠스가 바뀐다는 얘기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포트를 바꾸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런 분들 계세요. 지금 비관론자 나와서 리만 같은 거 하면 터질 거다. 리만 같은 거 하면 터질 건다. 근데 제가 2008년 말씀드리지만 리먼 2008년 9월달 터질 때 1년 내내 온갖 일이 수십 개 생겼어요. 지금 부동산 PF라든지 뭐 지금 영국 길트 같은 큰 거 굵직굵직 막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1년 내내 수십 개가 터졌다고요. 그런 시그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시그널 안 나와요 지금요. 오히려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주식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겁을 낼 필요가 없이 남들 공포에 떨고 할 때 주된 데는 이 수급을 보시자고요. 공포에 사는 수급들을. 자, 그래서 지금 뭐 그러다 해서 너무 막 붕 뜰 게 아니라 지수는 또 한 번 더 빠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좀 부담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지수가 지금 1150을 찍고 벌써 2500 갔어요. 근데 저는 2500 근처에서 단기 고점 한번 나올 거라 그랬죠. 그리고 아마 12월달 FOMC가 있습니다.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장이 조금 출렁거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빠진다 해서 다시 2200 갈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뭐 2400이든 2300이든 저 볼 때 많이 빠지면 좋은데 많이 안 빠져도 괜찮아요. 그때 제가 지수에 대한 진바닥을 주면 지수에 대한 상품 사는 것도 있지만 시장 분위기 또 바뀝니다. 지금 외국인들 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10월달 대로 6조를 샀어요. 근데 개인들이 6조 이상을 팔았어요. 반대로. 개인들은 탈탈탈 털리는 겁니다. 대형주를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그때 들어와서 팔아놓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중소형주를 사요. 그럼 그때 대형주가 외국인이 땡겨놓고 중소형주가 그 다음에 가는 거죠. 지금 큰 것들 주형주를 가고 있잖아요. 주도업종 제가 뭐 금양이라든지 미래나노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팡팡 가고 있잖아요. 좀 빠졌지만 아직 중소형주 짜잘한 걸 안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 차례 온다고요. 시장이 그렇게 체계화돼서 자기 턴이 오면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대형주 드리는 이유가 한 번에 팡팡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시장 변화를 말씀드렸고 우리 갖고 있는 포션을 바꿔드렸고 수급 얘기, 시장 얘기를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시장 변화에 대한 얘기는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체로 움직이는 것들을 알고 제가 부동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커다랗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 잔잔하게 뭐 몇천 몇백만 원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진짜 큰 돈을 가지고 크게 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려볼까요? 자, 이거는 제가 뭘 정리했냐면 원인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 변화가 오는 거죠. 그때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터지고 인터넷하고 사람 휴대폰을 쓰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산업적으로는 중국의 제조 부흥기였어요. 2001년도에 중국이 WTI 세계 무역기구 가입을 하고요. 전 세계에 있는 아주 싼 온갖 산업들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 싼 노동력으로 그 GDP 3,000불, 1년에 3,000불에서 5,000불 갈 때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입에 붙어가지고 철강주들, 조선주들, 화학주, 기계주 날아갔어요. 그때 원인은 중국 제조 부흥이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2000년 초반에 IMF 때서 박살나서 위기를 겪었죠. 2003년에 카드 위기 겪었죠. 그리고 죽고 나서 올라간 거예요. 항상 똑같습니다. 남들 죽고 나서 올라가요.
우리는 죽을 때 잘 버티고 올라갈 때 그 위기를 누리면 됩니다. 자, 2009년, 2011년은 뭡니까? 올라갔을 때. 그때 2008년에 서퍼레 맞죠. 그때 온갖 그 월가에 탐욕을 하면서 100년 만에 몰고 가면 개박살나고 사람 다 죽고 별지라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조선이 욕을 내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내내 올라갈 때 그때 차화정이 왔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형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이제 중국에 갔을 때는 지금은 보지도 않는 포스코 같은 거 있죠. 이 비싼 포스코. 완전 무거운 포스코. 이게 2002년도 이때 얼마였냐면 7만원, 6만원 했어요. 근데 그게 아까 중국 부흥기를 맞아가지고 이 비싼 거 무거운 게 6만원, 7만원짜리가 75만원 갑니다. 이런 것들은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돼요. 들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뭘 심심한 매매를 일부러 할 수 있겠지만 이때 저도 약정을 많이 했는데 샀다 팔았다 한 사람들은 2, 3년 동안 일배 올라도 자기 계좌 2배도 못 먹습니다. 솔직히 수수료만 나가지. 근데 정말 괜찮은 장이 만나서 이거 들고 있잖아요. 몇 배씩 먹어요. 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 이 비싼 현대제철 보세요. 15배 났어요. 조선주 삼성중공업 얼마 났습니까? 3,000원짜리가 4만원 갔죠. 이 비싼 현대중공업 이거는 바꿔서 안 됐고 현대미포조선 이런 거 이거 보세요. 얼마 갔어요? 9,000원, 6,000원짜리가 20만원 갔어요. 자,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LG화학 같은 근데 화학으로 올라갔겠죠. LG화학도 6만원, 4만원짜리가 이때가 이때였네요. 이때는 요걸 이때 그리고 나중 그 다음에 오는 차화정 장세인데 2009년도 서프라임 끝나고 그 뒤에 왔던 차화정 장세 때 7만원짜리가 애들이 7만원짜리 아니죠. 7천원짜리가 5만원 갔죠. 자, 그때가 이제 차화정 장세입니다. 대형주 가는 날. 이 대형주가 다 움직여요. 이 대형주가 좋은 게 뭐냐면 소형주는 불안하잖아요. 그 삼성전자 막 사듯이 대형주를 많이 사도 됩니다. 그 제가 대형주 기준으로 레버리지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식 비중을 좀 늘리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빠질 때 사면 좋아요. 네, 빠질 때 사면 좋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매매를 팡팡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좀 가지고 계시면 지금 우리 LG 엔솔 같은 이 비싼 시총 140조짜리가 물론 밑에서 올라왔지만 얘들이 30만원, 40만원짜리가 벌써 지금 62만원 갔잖아요. 50% 올랐어요. 50%. 우리 그때 사고 나서도 20% 넘게 올랐어요. 이런 거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네, 물론 단기로 저는 이거는 우리 사주 물량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자, 그리고 2015년도 이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화장품 엄청 올랐잖아요. 아모레 화장품 같은 거. 아모레 보십시오. 중국인들이 몰려온다. 아모레지 같은 거 보시면 자, 보세요. 이런 거 올라갈 2011, 12년부터 중국 애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뭐였죠? 중국 애들 미친 듯이 와가지고 관광버스 대저 수백 대에서 왔지 않습니까? 만원, 2만원짜리가 20만원 갔어요. 20배 올랐어요. 그때 무슨 마스크팩 같은 거 한 30배씩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시대의 변화죠. 시대의 변화. 그리고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2018년에 대북 정책 엄청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북 정책 관련해서 뭐 대아티아이 같은 거 10배씩 올랐어요. 그때 이제 바이오 또 붐불었죠. 신라젠 같은 거, 셀트리온 같은 거, 코오롱 티슈진 같은 거 10배씩 올랐어요. 2020년도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다 박살나고 2020년 초에 그때 우리 지금 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유동성이 최고로 많이 집중됐기 때문에 그때 뭐 신풍제약 같은 거라도 우리 했던 뭐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거 보세요. 20배, 30배씩 올랐어요. 이런 게 대장주거든 사실은. 신풍제약 이름 바뀌었나? 그대로인가? 이름 다 바뀌었죠. 그때 장난치는 바람에. 셀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론 보세요. 이 비싼 것도 3배, 4배씩 올랐잖아요.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 대장주였던 신라젠 그때 말씀드렸지만 만원짜리가 15만원 갔어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상반기 때 했던 사료주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맛배기. 한일사료나 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거, 박셀 바이오 같은 맛배기라고 사실은요. 장이 안 좋을 때 돈 많은 놈들이 어떻게든 장난쳐가 먹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이 돌았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좀 오바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주식 투자되는 자금을 좀 늘리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타이밍을 제가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대형주를 드리는 이유는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매매를 귀찮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답답하실 것도 없어요. 이 시장이 변하는 거를 저랑 같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바로 막 지르는 거 아니에요. 타이밍 제가 드릴 거예요.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를 하든 뭐 환율을 하든 이런 것들은 제가 타이밍 물어오면 오서 개인적으로 질문 많이 들어오시는데 다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시장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정말 힘들게 이번에 상반기 내내 3분기 내내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되면 돈이 돌아요. 네, 돈이 분명히 돕니다. 그런 것들 제가 대장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시장 변할 때 지금 변화는 뭐죠? 신냉정되고 미국 중국 기술 패권 때문에 같이 못 써요. 미국이 제조업체, 유럽이 제조업체 땡길 겁니다.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 1위가 뭡니까?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같은 거잖아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2차전지 먼저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더 가요. 제법 최소 더블 이상 가요. 하지만 예전처럼 확 못 가는 거는 아까 말했던 금리를 바로 못 내리죠. 40년 만에 온 인플레 때문에. 하지만 내년 하반기 되면 금리 인하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 장 더 날아갑니다. 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는 좀 장을 좀 봐야 됩니다만은 그건 제가 계속 봐드릴 거니까 어쨌든 정말 힘들었던 시기 지나고 지금은 시장 분명히 변화가 있고 긍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어떻다, 유럽이 어떻다, 우리나라가 어떻다 이런 얘기 온갖 악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다 터치하고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항상 그랬지만 공포에서 주가는 올라가는 남들의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이 특성을 지금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환율이나 금리나 연준 스탠스가 바뀌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대형주에 대한 얘기, 옛날에 장이 좋았던 스토리에 따라서 정말 대형주가 정말 잘 갔던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요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잘하는 제조업 섹터들이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 하실 필요도 없고 지금 장이 정말 잘 가고 우리가 매매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정말 큰 게 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자 올해 처음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어쨌든 준비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시고 같이 저랑 시장 보면서 기회를 잡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매매도 괜찮고요. 자, 감사합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